여러분, 병원 문은 누가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칼날은 왜 신 사장을 향했을까요? 7화 마지막 장면 탈출한 윤동희의 그림자는 너무도 침착했습니다. 약 기운에 흐느적거리던 그가 마치 계획된 듯 걸어 나갔죠. 문이 미리 열려 있었고 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윤동희를 탈출시킨 진짜 손 그리고 신 사장이 맞이할 반격의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7화의 핵심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윤동희는 정신병원 수감자였지만 약을 먹지 않아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탈출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가방을 챙기고 미리 열려있던 출입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를 맞이하는 건 의문의 차량 그리고 조력자. 누구일까요?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병원 내부 공범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부살인 네트워크설. 그 실마리는 5년 전 사망한 그의 어머니 계좌에서 발견된 이상 거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팸처럼 보이지만 추적해보면 해외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패턴이 반복됐고 이건 누군가 시스템적으로 윤동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그냥 범인이 아니라 관리되는 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윤동희가 탈출했을까? 신 사장이 전세 사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잠시 마음을 놓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죠. 최 형사는 약으로 상태를 조작당한 거야 라며 내부 공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 막혔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 사건 더 이상 들추지 마. 이 대사는 짧지만 의미가 큽니다. 윤동희의 탈출은 누군가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걸 암시하죠. 즉 신 사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트리거 그리고 진실을 덮기 위한 움직임. 신 사장은 달랐습니다. 법이 막혀도 그는 움직였죠. 그의 복수는 제도적 정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정의입니다. 7화에서 보여준 목숨값 장면 바로 그게 상징이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죽었고 신 사장은 그 돈을 되찾아주기 위해 사기꾼 오미숙과 애인을 납치했습니다. 3분 줄게. 그 안에 누가 죽을지 정해. 손에 쥔 약이 진짜 독약인 줄 알았던 오미숙 커플은 서로를 밀쳐대며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발포 비타민. 신 사장은 그 약을 미끼로 돈을 토해내게 한 거였죠. 그가 만든 목숨값 정의. 법은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을 줬죠. 악은 응징됐고 피해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편함도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일까? 8화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향해 갑니다. 8화 예고에서 등장하는 칼날. 섬뜩한 칼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신사장. 이건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윤동희의 복수가 아니라 윤동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손을 암시하죠. 15년 전 아들을 찌른 흉기 그리고 신사장의 기억 속 멈춘 시간. 그 칼이 다시 등장했다는 건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즉 8화는 신 사장이 자기 과거와 직접 맞서는 회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복선이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돈 찾으러 기어 나올 거다. 신 사장은 돈의 흐름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윤동희의 탈출 역시 돈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내에서 약 조작이 가능했다면 그 대가도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윤동희가 향한 곳은 단순한 도주지가 아니라 금고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신 사장은 이미 그 패턴을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즉 윤동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신 사장이 준비한 판 위로 걸어 들어오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팀 내부의 균열도 예고편에서 살짝 드러났습니다. 조필립의 과거 여자 그리고 시온의 질투. 이건 단순 러브라인이 아니라 작전 균열의 복선이에요. 7화 후반부에서도 부장이 조필립에게 경고했죠. 신 사장이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이 말은 이미 내부 감시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신 사장은 법의 경계를 넘고 있고 팀 안에서도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윤동희의 탈출은 외부 위기, 필립 라인의 균열은 내부 위기. 8화는 이 두 축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동희의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병원 내부 관계자. 그가 상태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건 약을 담당한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부 라인 브로커. 5년 전 사망한 엄마 계좌를 이용한 해외 자금 흐름, 그리고 스팸형 사이트로 위장된 송금 경로. 이건 누군가 윤동희의 생존을 이용해 돈을 굴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윤동희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를 조종하는 진짜 배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칼날이 향하는 곳은 신 사장이 아니라 그 배우의 심장부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예고에 나온 조폭들의 인사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 대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사하러 왔다는 건 신 사장의 작전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 사장이 그들의 협력을 받아 윤동희를 끌어내려는 계획, 즉 법으로 막을 수 없으니 조직의 논리로 판을 끝내겠다는 의도죠. 그럼 신 사장은 어디까지 갈까요?
복수를 완성할까 아니면 그 복수 속에 자신이 삼켜질까? 이게 바로 8화의 테마 정의와 복수의 경계입니다. 결국 8화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윤동이를 탈출시킨 진짜 배우는 누구인가? 둘째, 신사장을 무너뜨리려는 더 큰 세력이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동이를 도운 사람 병원 내부일까요? 그리고 신사장이 다시 목숨값을 선택한다면 그건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8화는 분명히 전환점이 될 겁니다. 신사장이 끝내 복수의 완성을 이룰지 아니면 그 복수에 삼켜질지 그 답은 바로 다음 화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